안녕하세요. 책 요정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된다, 된다, 나는 된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니시다 후미오,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일과 인생이 술술 풀리는 자기 암시법. 그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뇌 안에 숨어있는 긍정의 힘을 자극하는 실천 비결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성공과 부를 줄기차게 외치지만 작은 실패에도 쉽게 주저앉는 당신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착각이라도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강조하는 바다. 거래처에 새로운 사업거리를 제안하려는 비즈니스맨 D씨. 내가 생각해낸 기획이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프레젠테이션에 임했다. 이때의 긍정적 사고는 팔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할 때와는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긍정적 사고방식의 정체는 문제의 기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모멸감을 겪었을 때 나타난다. 화가 나고 원통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자. 똑같은 상황에서 99%의 사람들은 내가 애써 마련한 기획이 무참히 거절당하다니. 이제 저 담당자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D씨의 경우는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 저렇게까지 핀잔을 준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다. 일종의 애정 표현인 셈이지. 다음번엔 더 대단한 기획으로 저 사람의 애정과 기대에 보답해야겠다. 오직 1%의 사람만이 이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D씨는 1개월 뒤 담당자가 깜짝 놀랄 기획을 고안해 보기 좋게 성공시켰다고 한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최악의 사태에 빠졌다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착각이든 오해든 하여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뭐야, 바보 아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에 오른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바보들이다. 대스타를 꿈꾸는 여배우는 선배 연기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더라도 내가 너무 예쁘고 재능이 뛰어나니까 질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인간이 되고자 노력한다. 미안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노력한다고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모두가 옛날에 성공했을 것이다. 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려운가? 사고라는 것이 홀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사고만 긍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 가슴은 운이 없다 라고 하는데 머리만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라는 발상에는 나는 부정적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사를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이상하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왜일까? 그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운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둬라.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듯 성공이란 요컨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지닌 행운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집단이다. 혼다나 소니를 비롯해 세계적인 기업들의 창업기를 보면 행운의 주인공들이 모여 신기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내 주변에도 친구 5명이 벤처기업을 일으켜 5년 뒤 1인당 월 수입이 1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공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신기한 에너지가 작용했다. 첫 해와 이듬 해에는 직원들에게 봉급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바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겐 운이 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착각을 계속하면서 지금의 고생은 훗날 성공했을 때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며 서로를 격려했다. 바닥을 기면서도 누구 한 사람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고 돌진할 수 있었던 그들 5의 똑같은 괴짜 기질이 결국 시너지 효과를 불러 월 수입 1억 원 돌파라는 신화를 일구어낸 셈이다. 세계적 기업의 창업주나 벤처기업을 성공시킨 5 친구의 예에서 보듯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운이 좋은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 반대로 운이 없는 사람한테는 희한하게도 운이 없는 사람들만 몰려든다. 내 아버지를 예로 들어보자. 아버지는 근면성실함의 본보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엄청난 노력가로 행운 따위를 굉장히 싫어했다. 당연히 운이 따를 리가 없었다. 69세로 타계하기까지 평생을 노력과 고생으로 점철했다. 정의감이 강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반골 기질도 강한 분이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아버지의 주변에 모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꿈이나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세상이 잘못되었다, 사회가 썩었다 라는 한탄을 늘어놓으며 그것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 대화는 늘 부정적인 내용으로 넘쳐났다. 물론 모두가 처음부터 운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사람도 분명 있었으리라. 하지만 누구든 운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재수없는 말을 입에 올리다 보면 그 또한 틀림없이 운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불운은 전염된다. 따라서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운조차 나빠진다. 무의식 중에 운이 날아가는 사고와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운을 쫓아버리기 때문이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운을 쫓아내는 사고방식이 몸에 밴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만이 많아진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운이 없는 친구만 생긴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운을 당연시 하게 된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운이 있는 사람도 도둑놈처럼 보인다.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생토록 운이 멀어진다. 이 같은 현상을 감응현상 혹은 동화현상이라고 부른다. 물론 감응 또는 동화현상은 운이 좋은 사람한테도 일어난다. 다시 말해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래서 더욱 많은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운의 원리에는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하고만 사귄다는 대원칙이 있다. 상승 기류를 탄 사람은 상승 기류를 탄 사람끼리만 모이고 이로써 배가 된 상승 효과에 따라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운이 없는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더욱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운이 좋은 사람과 사귀어라. 사실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조언 못지않게 여기저기서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운이 좋은 사람이 과연 당신과 사귀고 싶어 하느냐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자. 당신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와 함께라면 반드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이미 성공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봐도 좋다.
같은 꿈을 꾸는 친구는 성공의 가속 페달.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능력이나 재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원대한 꿈,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열정,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행운을 거머쥐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누구든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아직 감을 못 잡은 사람들을 위해 4가지 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친근한 표현으로 바꿔보자.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은 꿈을 꾸며 언제까지나 그 꿈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꿈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꿈을 실현하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불우한 시대를 타고났다 해도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혼다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에게는 25년 동안 그와 고락을 같이 하며 혼다 자동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평생의 사업 동반자 후지사와 다케오가 있었고, 소니를 세운 이부카 마사루에게는 모리타 아키오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꿈을 이야기하며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어 가졌다. 꿈을 공유할수록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공에 대한 확신도 점차 굳건해진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이미지 트레이닝의 전형이다. 신뢰하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누구나 기쁠 것이다. 이쯤 되면 이미 반쯤 꿈을 달성한 기분에 빠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함께 감정도 긍정적인 상태이니 그의 내부에서 완벽한 상승 효과가 일어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로 이러한 사람만이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법이다. 운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정반대꼴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 한탄, 험담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불평, 불만, 한탄, 험담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그런 재수없는 입버릇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술자리에서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불평, 불만과 험담, 한탄 따위를 늘어놓을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사고가 점점 강화되어 당신의 인생에서 꿈이나 소망의 실현이 갈수록 더 멀어진다. 열심히 해라에 따라다니는 꼬리표.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노력이란 괴로운 것이라는 그릇된 선입견이 입력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일종의 부정적인 사고가 깃들어 있다. 왜 노력이 괴로운가? 노력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자는 다짐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류의 격려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낫다. 이와 같은 말에는 너는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태라면 반드시 실패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깃들어 있기 십상이다. 흔히들 장기적인 불황은 우울증 환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 병은 이른바 완전 연소를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걸리기 쉽다. 우울증 환자한테는 절대로 노력하라느니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에 깃든 부정적 사고가 환자를 더욱 괴롭히기 때문이다. 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무엇이든 자기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사람은 운과는 인연이 없다. 어떤 꿈이든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을 곧 개인적인 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큰 착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란 극히 한정되어 있다. 혼자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고객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도 없다. 혼자서는 아이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무엇이든 한사코 혼자의 힘으로 해내려는 사람이 있다. 그는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열심히 한다. 그 결과 얻는 것은 우울증 뿐이다.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은 대체로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이다. 운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거머쥘 수 없다. 운이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것이다.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결코 운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자기 혁신이 어렵다고? 사는 동안 한두 번쯤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더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싶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자기 혁신 없이는 어떤 소원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어떤 의미에서 소원이나 목표는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존재한다. 5년 후, 10년 후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목표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자기 혁신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다. 머릿속에 축적된 기억 데이터는 자신을 바꾸다니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심리학이나 심리요법을 다룬 수많은 책에서도 자신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거듭거듭 역설하고 있다. 자기 혁신, 정말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도 할 수 없다고 믿고 포기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실행한다. 튀는 쪽이 이긴다. 나는 직업상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는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다. 내가 대체로 호감을 느끼는 부류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체 불만족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약점을 태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이다. 약점은 감출수록 더욱 자신을 구속한다. 숨김없이 드러내고 자랑해버리면 약점은 곧 강점이 된다. 실은 나에게도 불만족이 있다. 30대부터 서서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지금은 아예 대머리가 되어버린 일인데 오체 불만족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불만족이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리 작은 문제만은 아니다. 대머리가 부끄럽다고 가발을 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왜 굳이 대머리를 숨기는가? 대머리가 부끄러운 것은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요. 편도핵이 불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숨기면 숨길수록 대머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편도핵은 더욱더 불쾌해진다. 차라리 철저하게 자랑하고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편도액의 조건화가 바뀐다. 사람들 사이에 대머리 하면 니시다, 니시다 하면 대머리 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나면 상황은 끝이다. 어딘가에서 대머리가 화제로 떠올랐을 때 그러고 보니 요즘 니시다 씨가 그 니시다 씨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도 있다. 남의 눈에 띄는 사람은 운을 끌어당긴다. 운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튀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으로부터 어라, 헉 하는 반응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에게 운 따윈 건네주지 않는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어쨌든 튀는 쪽이 이긴다. 일본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오노 신지 선수는 대머리가 아닌데도 일부러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다. 2001년에 네덜란드의 명문 축구팀 페예노르트로 이적할 당시 유럽 여러 팀에서 오노 쟁탈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경기 때마다 스탠드에서 호시탐탐 선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스카우트 담당자들한테는 그의 스킨헤드가 싫어도 눈에 띄었을 것이다. 대머리를 부끄럽게 여겨 가발 속에 감추면 단점이 되지만 튀기 위한 상징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면 강점이 된다. 근사한 미래는 공짜로 실현되지 않는다.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멋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 먼 장래를 위해 아껴 쓰고 저축하는 일을 째째하고 촌스러운 짓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괜한 겉멋에 물 쓰듯 돈을 써대다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카드빚에 시달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기 딱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상상은 공짜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근사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하지만 상상 속의 근사한 미래는 공짜로 실현되지 않는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화하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날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컨대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 자체가 없는 지금 당장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고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대로의 삶을 누릴 수 없음을 뜻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낭비벽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돈이 부족해 운을 놓친다. 중요한 시기에 타협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든다. 중요한 시기에 주위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머지않아 아예 중요한 시기 자체가 없게 된다. 머지않아 자신이 운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이에 반해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돈이 용기를 준다. 중요한 시기에 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중요한 시기에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 돈이 자신감과 용기를 선물해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돈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에 대한 불안으로
운을 놓친다. 좋은 사업거리가 들어와도 비축해둔 돈이 없으면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다가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아깝게 날려버린다. 실천하는 자만이 멋진 미래를 낚는다. 운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리라 여긴다. 운이란 우연의 산물이기는커녕 우리의 사고나 감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운을 부르는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운을 내쫓는 사고방식이 있다. 운을 부르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운을 내쫓는 감정이 있다. 운을 부르는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운을 내쫓는 삶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사고, 감정, 삶의 방식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운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운이 없을 뿐더러 갈수록 운을 내쫓는 사고, 감정, 삶의 방식을 취해 점점 운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더욱더 많은 운을 끌어와 신나고 즐거운 삶을 누린다. 지금까지 이어온 그저 그런 삶에서 벗어나 운이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순간순간 이렇게 자문해보자. 지금 이대로의 자신이 괜찮은가? 지금의 능력에 만족하는가? 지금의 기술로 미래가 보장되는가? 지금의 삶에 불만이 없는가? 이대로 살아가기 싫다는 결론을 내리면 슈퍼컴퓨터는 재빨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운의 대원칙을 소개한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어떻게 현 상황을 뛰어넘을 것인가? 실은 그 해답이 바로 운이다. 이제까지의 가치관이나 상식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운. 나는 지금까지 운과 만나고 운을 거머쥐는 방법을 소개해왔다. 이 방법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전자는 틀림없이 기회와 운, 성공을 거머쥘 것이다. 성공과 부를 줄기차게 외치지만 작은 실패에도 쉽게 주저앉는 당신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 요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